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예, 먼저 위험과 죽음은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화성 화재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먼저 애도를 드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고의 참사로 그러니까 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네. 제가 현장에서 쭉 있어 보니까 일단은 이게 2층인데 네. 2층인데 14초 내에 뭐 질식가스가 유해가스가 나왔으니까 그 도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럼 비상구일 텐데 네. 비상구가 지금 저쪽에 하나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도 뭐 이동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든 빨리 대피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그 일반 소화기로 다 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막 끄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그런 경우에는 대피, 도망이 우선이고 그다음 대응이다 이렇게 해서 예. 빨리 이렇게 대피할 수가 없었다. 예. 빨리 대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 위험 물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라서 안전교육이 미비한 지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죠? 지금 규정상은 일용직도 교육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며칠밖에 안 된 이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때 왔기 때문에 이 현장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 대량의 참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인데다가 언어에다가 일용 계약 형태니까 다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파견이냐 도급이냐 아니면 단순한 인력 인력 소개소냐 조사해봐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노동과 관련한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셨으니까 파견이랑 도급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를 저한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건 일의 완성을 하는 게 도급이고 파견은 파견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그럼 정확하게 법적인 규정을 말씀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제조업체는 파견을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불법 파견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등록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불법 파견이라고 좀 보여지는 정황도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도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그 포장의 업무였는데 이제 용접을 시켰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달라. 그냥 포장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메이셀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업무 지시는 아리셀 공장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실제로 업무 지시를 이 원청 업체에서 낸 거고 또한 주소까지도 그 화재 공장이 이 주소인 거죠. 그죠? 이런 이제 정황들이 사실은 불법 파견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는 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주요한 우리가 이유인데 네네.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예. 그 만약을 가정하는 것도 뭐 부질없는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그 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받지 않아서 이게 일을 시켰는데 아리셀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뭐 명확하게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조사 수사 중인 걸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는 거죠. 예, 그렇다. 예,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불법 파견을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제 파견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위험이 외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조차 우리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봤을 때도 저는 조금 실망했던 게 뭐냐면요. 이 오늘 이제 요 자료에서 보시면 중점 수사 방향에는 뭐가 있냐면 업체 간의 계약 관계, 그래서 불법 파견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 파견과 관련한 불법 파견을 어떻게 감시 감독한다거나, 특히나 여기 전주에 어디죠? 여기가 전곡이죠. 전곡 산업단지는 이런 유해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그런 고용 형태 불법 파견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전수조사해서 다른 대형 참사를 막아야 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일단은 유해 위험, 이게 사고 재발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 500개는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 100개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서 우선 기술적인 요인이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건전지가 자체 발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계약 관계와 소유 지배 구조나 HR을 인적자원 관리랑 맞물려 있어서 저희는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점검 자체를. 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불법 파견 자체가 위험을 더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법 파견 현장 점검해야 된다. 제 얘기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불법 파견에 대해서 현장 점검.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산업단지라는 곳부터 예. 여기가 지금 위험한 물건을 많이 취급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부터 불법 파견과 관련한 현황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해서 사실은 그것부터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가능한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 불법 파견 문제는 정확하게 현장 점검을 해서 실제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가능한지 이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취약하고 위험한 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가능한지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